안녕하십니까, 쪽쪽부동산입니다. 오늘은 허그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죠. 고분양가 개선, 기준 개선을 한다고 해서 이제 분양가가 낮아질 걸로 전망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. 그래서 로또 청약이 부활을 하는지 그리고 재건축 사업성은 저하되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보시면 허그 고분양가 기준 개선이라고 그래서 고분양가 기준 개선이 뭐냐? 평균 분양가 산정 방식하고 비교 사업장 선정 기준 두 가지를 좀 변경을 한다고 했거든요.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 첫 번째가 고분양가 사업장 해당 기준 개선을 해서 이제 세 가지 케이스로 나눴어요. 1년 이내 분양한 단지가 옆에 있느냐, 1년 초과해서 분양한 단지가 주변에 있느냐, 그리고 그마저도 없으면 준공, 즉 입주 시점이랑 거의 동일한데 준공 2를 따져서 10년 이내 기준이냐, 요거에 대한 부분이고, 두 번째는 분양 가격 산정 방식에 대한 부분인데, 즉 이제 신규로 이제 분양을 하려고 할 때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단지의 평균 분양가랑 평균 매매가를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있어서 산술 평균으로 하던 거를 가중 평균으로 하기로 이렇게 바꿨는데, 이게 무슨 의미인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. 첫 번째는 고분양가 비교 사업장 선정 기준인데,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요 1, 2, 3번, 요 3번인데 요 3번 순서대로 지금 기준을 적용을 할 겁니다.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분양가 산정이 고분양가인지 판단을 할 때 주변하고 비교를 하잖아요. 비교를 할 때 첫 번째 기준, 주변에 최근에 분양한 1년 내에 분양한 단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주변 단지 평균 분양가의 100% 이내입니다. 그러니까 최근에 신축해서 분양한 데가 있다면 그 분양가를 넘을 수 없다라는 얘기죠. 기존에는 이게 110%였거든요. 그 10% 이상 낮췄고, 그러면 1년 이내 분양한 최신 신축 단지가 없다면 어떡하냐? 그러면 10년까지 봐줘서 1년 이상이지만 10년 이내에 분양을 했던 단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주변 단지의 평균 분양가, 그때 뭐 5년이든 3년이든 그 당시에 했던 평균 분양가에 그 5년 동안 상승했던 주택가격 변동률, 한국감정원 기준입니다. 그거를 더해서 하는 게 첫 번째 기준이고, 두 번째는 평균 분양가, 5년 전에 분양을 했던 인근 신축 단지의 평균 분양가에 5%더 높여졌어요. 105% 이내. 두 번째 기준인데, 둘 중에서 무조건 낮은 가격으로 갑니다. 무조건 낮은 가격으로 가서 결론적으로 주택가격이 뭐 10%가 오르든 100%가 오르든 주변 단지에 105%가 상한선이라는 얘기예요, 지금. 그래서 웬만한 거는 이 2번 항목에서 다 걸러질 것 같고, 이 중에서도 없다면 세 번째 기준이 이제 10년 내에 입주, 준공한 단지인데, 이 얘기는 이제 분양을 거의 선분양을 하기 때문에 13년, 14년 내에 분양한 단지에 대한 기준이고요. 여기 기준을 보시면 이제 첫 번째 기준은 앞에하고 똑같이 주변 단지 평균 분양가에 주택가격 변동률 더하는 거고, 두 번째는 서울시로 높였어요. 이제 서울에 분양한 아파트는 서울시나 아니면 경기도면 경기도권에서 1년간 평균 분양 가격입니다. 근데 이거는 실효성이 없습니다. 왜냐면 평균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, 분양 가격 얼마냐면 막 7억 그 정도 해요. 근데 신축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최근에 분양하는 단지들은 홍제역이든 어디든 강북이든 어디든 최소 9억 10억입니다. 아무리 낮아도 서울시는.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번째 기준은 항상 낮을 거기 때문에 이제 분양가를 높이는 데 대한 실효성은 없고요. 그래서 이제 1, 2번 중에서 높은 것으로 하는데 인근 단지 평균 매매가를 못 넘는다. 이것도 전제로 넣어놨어요. 그러니까 주변 단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래 가격의 100%를 넘지 못한다라고 해서 결국 결론적으로 100%, 그러니까 주변 단지 13년, 14년 전에 분양을 했더라도 10년 내 준공을 한 단지가 있다면 준신축이죠. 그런 단지의 매매가를 못 넣는다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한마디로 더 이상 가격을 못 올리게끔 하려는 거고, 제일 잘 받으면 아까 여기서 말씀드렸던 요 105%가 5% 정도는 높여받을 수 있어요. 그래서 결국에는 아무리 높아봐야 주변 단지가 10억이면 10억 5천 이상 못 올린다라고 좀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평균 매매가에 대한 산정 방식을 바꾼 건데, 기존까지는 이제 이번에 분양가를 얼마로 정할까? 고분양가인가 아닌가 판단을 할 때 해당 단지의 산술 평균으로 했어요. 그러니까 n분의 1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. n분의 1을 어떻게 했냐면
평형하고 타입별을 고려해서 예를 들어 84A형이다. 84A형이면 이 A형 중에서도 뭐 1층은 쌀 거고, 그쵸? 1층은 쌀 거고 20층은 비쌀 거 아닙니까? 근데 이런 거 상관없이 84A형을 그냥 n분의 1로 나눠서 평균 분양가를 산정을 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저층에 대한 부분이 고려가 안 돼서 분양가를 더 높여받을 수 있었어요. 근데 이거를 가중평균으로 바꾼다라는 얘기고, 요거에 대한 거는 이제 사례를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. 일단 개포 그랑자이가 6월 달로 분양이 예정이 돼 있는데 아마 미뤄질 것 같고요. 하여튼간 올해 내에 좀 이제 분양하는 걸로 좀 예정이 돼 있는데, 이 인근 단지 중에서 최근에 분양한 게 뭐냐? DH자이 개포가 있어요. 그래서 DH자이 개포를 이제 비교 인근 사업지로 해서 비교를 좀 해보면, 이제 DH자이 개포가 18년 3월에 분양을 했거든요. 이 분양할 때 이제 여러 이제 타입별로 층별로 분양가가 다 이렇게 여러 개씩으로 산정을 했는데, 제가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118A형 기준으로 좀 말씀드릴게요. 세대수가 제일 많아서 한 206세대가 되는데, 204세대가 되는데, 요 118A형 기준으로 기준이라면 이제 개포그랑자이가 18억 3천까지 좀 받을 수 있었던 게, 이제 가중평균하게 되면 18억 7천이 돼서 비교 기준이 4천만 원 정도 손해를 보게 돼요. 지금 평균 매매가, 평균 분양가 계산 방식이 바뀜으로 인해서.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기존의 110% 기준으로 고분양가를 허용해 줬던 거랑 좀 포함을 해서 이 사례를 기준으로 좀 산출을 해보면, 개포그랑자이가 204세대, 그리고 저층에 대한 기준도 이제 DH자이 개포랑 동일하게 2, 3, 4, 5층 이렇게 12세대씩 둔다라고 했을 때, 분양가를 110% 기준으로 적용을 하면은 이제 18억 3천에다가 이제 10%가 더해져서 이제 20억 1,300에다가 이제 산술 평균 방식을 적용하기 때문에 0.5까지 0.4억 4천만 원까지 추가해서 개포그랑자이 동일한 평형 20억 5천까지 분양가 받을 수 있는 거를 지금 변경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100%가 적용되거든요. 이번에 100%를 적용이 돼서 18억 3천 그대로 해야 되는데, 이거를 또 저층을 고려한 가중평균 방식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4천만 원 정도 기존 평균 매매가 분양가 산정하는 데 있어서 4천만 원 정도 손해를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17억 9천이 될 수 있다. 결국에는 더 높여받으려 하는 가격에 대비해서 3억 정도가 지금 좀 이제 낮은 가격으로 분양가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요런 부분들 좀 이제 예측이지만 계산적으로 계산을 해봤고요. 이거에 대한 향후 전망 좀 말씀을 드리면, 첫 번째 이제 주변 신축보다 비싼 분양가는 더 이상 없다라고 좀 보셔야 돼요. 한동안은 이거 규제를 철폐하지 않는 한. 아까 맨 처음 설명할 때 많이 받아봐야 5%라고 했죠. 근데 5% 받으려는 기준은 이제 그 분양하고 신축하고 분양 기준을 1년 이상 10년 이하에서 이렇게 분양을 하기 때문에 5% 이상 받을 수 없고, 웬만하면 100% 이하로 본다라는 점. 그리고 분양가가 저렴해질수록 로또 청약에 대한 기사는 계속 쏟아질 거예요.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유주택자한테는 불리하지만, 이제 무주택자 가점제가 이제 75% 정도가 1순위에서 무조건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, 그래서 무주택자한테는 로또 청약이라는 기사가 반갑다. 좀 더 저렴하게 신축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기회다. 청약이 청약다워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, 반대로 이제 현금 줍줍한다. 현금 부자들이 줍줍한다는 얘기가 상대적으로 좀 적어질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요. 제일 안 좋은 부분은 기존의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조합은 계속 악재죠. 조합은 그 일반 분양가를 좀 많이 받아야 기존에 이제 분담금 같은 경우도 좀 이제 덜 내거나, 또는 대형 평형 대지 지분 많으신 분들은 돌려받게 되는데,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반 분양가가 적어진다는 얘기는 조합 수익성이 안 좋아진다 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, 그래서 기존의 구축 재건축의 투자자들이 부담이 많아질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네, 여기까지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. 요거는 지금 무주택자 청약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기회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지금 뭐 최근까지 이제 청약하는, 강남이든 어디든 청약하는 데 있어서 무주택자분들 하신 분들은 좀 당첨되신 분들은 억울하시겠지만, 앞으로 이제 청약에 도전하실 무주택자, 그리고 청약 가점 높으신 분들한테는 반가운 소식이다라고 좀 결론을 지으면서 이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쪽쪽부동산이었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